김해 한 마을에서 축사를 짓기로 해놓고 불법으로 모래를 반출하는가 하면 폐주물사를 매립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달리는 시내버스에 불이 난 것을 보고 자신의 차로 버스를 막고 승객의 대피까지 도운 의인이 화제입니다. 용감한 시민을 만나봤습니다. (26일부터) 밀양 공연예술제가 열립니다. 성추문으로 얼룩졌던 연극촌에 연극인들이 다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밀양 삼랑질의 한 금속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완전 진화까지는 2, 3일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김해 한림면에서 축사를 짓기로 해놓고 불법으로 모래를 반출하고 폐주물사를 매립하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농민들은 이 때문에 토양과 수질이 오염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장보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포크레인이 바닥 모래를 파서 트럭에 담고 있습니다. 다른 사진에도 모래를 담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모래 도둑질 현장이라는 게 주민들 주장입니다. 한림면 일대에 성토된 모래는 4대강 사업 당시 낙동강에서 온 건데 법적으로 채취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안하마을 주민들은 최근 모래값이 오르면서 불법 모래 반출이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주민들의 제보로 축사 한 곳만 경찰에 고발됐을 뿐 불법 행위가 여러 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필지 말고도 5군데가 더 있다. 지금 앞에 요거 먼저 처리하고 나서 차츰 나머지를 처리하자고 했는데 그 이후에 전혀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증거자로 명백한 것만 처리하고 나머지는 물어보지도 않고. 주민들은 또 모래를 파낸 구덩이에 악성 폐기물 매립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목격한 것만 4군데라며 수질과 토양 오염이 걱정돼 민원을 넣었지만 별다른 행정 조치는 없었다는 겁니다. 농사를 지어서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의심스러웠어. 그래 질문했는데 아직까지 무부답입니다. 지역 주민이 크게 다치거나 그때 조치를 하지 않겠나. 그때 조치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에 대해 김해시는 법 절차를 따랐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농지에 성토하는 흙에는 산업 폐기물인 폐주물사를 포함한 재활용 토사를 절반 섞을 수 있는데 해당 지역에는 이미 폐주물사 매립 신고가 접수돼 있어 문제 없다는 겁니다. 어차피 주물사라는 자체가 오염도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주민들이 민원을 어쨌든 오염도 검사를 우리가 땅을 파고 하려면은 그 땅 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정상적으로 성토된 현장이기 때문에. 근데 땅 주인이 동의를 안 하는 이상 우리가 어떻게 강제로 땅을 파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모래 채취도 불법으로 모래를 판매하는 정황까지 드러나야 잘못을 물을 수 있는데 근거가 없어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안하마을 주민들은 2년째 민원 제기에도 속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얼마 전 차량에 깔린 사람을 구하기 위해 나선 여고생 의인들이 화제가 됐죠. 이번에는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 불이 난 것을 보고 한 시민이 자신의 차로 버스를 막고 승객의 대피까지 도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 마음이 참 따뜻해집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도로를 달리는 시내버스 하부에 갑자기 불꽃이 튀더니 점점 커집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아찔한 상황. 순간 뒤따라가던 차량이 속도를 내더니 버스를 앞질러 막아 세웁니다. 버스 기사와 승객을 대피시킨 운전자는 불을 끈 버스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순간까지 도왔습니다. 그분이 말을 해줬어. 내가 토하기를 바로 들고
제가 가서 바로 진화를 했거든요. 진화할 때도 자기가 뒤에 오더라고 같이. 그러니까 고맙죠. 내 입장에서는. 엄청 고마워. 그래서 제가 회사 찾아오라고 내가 음료수 준다고 이랬는데. 용감한 뒷차 운전자는 다름 아닌 차주환 씨. 자신도 위험할 수 있는 순간이었지만 어떤 망설임도 없습니다. 스파크 형태라 그러나요? 그렇게 튀고 있다가 조금 지나니까 계속 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사람이 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냥 일단 사람은 구해야 된다. 당시 도움을 받은 이들은 승객과 기사 모두 8명. 심지어 버스를 막기 위해 과속을 했던 차 씨는 과태료로 낼 수 있는 비용을 기부까지 했습니다. 차는 어차피 깨지면 고치면 되는 거고 일단 사람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냥 모두가 다 그냥 따뜻한 저녁을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면 뭐 만족하는 거죠.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차 씨. 그의 바람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관심을 갖는 세상입니다. 제가 뭐 특별하게 뭐 큰일을 했다 이런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제가 어려운 사람, 좀 도움이 필요한 주변에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조금씩 도와줄 거고 그렇게 하면 조금씩 사회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26일부터 밀양 공연예술제가 밀양 연극촌 일원에서 열립니다. 경남을 대표하는 여름 공연 축제였지만 2년 전 성추문 사건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축제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역 연극인들이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송국회 기자가 연극인들의 무대였던 밀양 연극촌을 미리 찾아가 봤습니다. 한때 지역 연극의 중심이었던 밀양 연극촌. 지난해 2월 이윤택 전 감독의 성추행 파문이 확산되면서 연극인들이 떠난 빈자리는 썰렁했습니다. 17년 전통의 밀양 여름 공연 예술축제도 그 맥이 끊긴 듯했습니다. 8개월이 지나 이름을 바꾸어 5일 동안 젊은 연극인들이 자발적으로 열었던 푸른 연극제가 전부였습니다. 연극계에 불어닥친 미투 운동의 여파로 우여곡절을 겪었던 밀양 연극촌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밀양 공연 예술축제가 26일 밀양 연극촌에서 12일간의 일정을 시작합니다. 원래 명칭에서 여름이라는 단어만 빠진 새로운 이름으로 축제의 역사의 명성을 이어나가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낡은 무대 시설도 대폭 손을 받고 야외 공연장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연극 배우들이 연습하며 쉴 수 있는 숙소도 말끔히 단장했습니다. 지난해 어려움을 딛고 저희가 우수한 연극들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뮤지컬, 가족극, 웃음으로 더위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공연을 앞두고 배우들의 리허설도 한창입니다. 어린이 극단인 반달이 개막식에 오를 뮤지컬을 연습하고 있습니다. 이 극단은 밀양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16명으로 꾸려졌습니다. 극단 반달의 공연을 포함해 해외 극단의 작품 등 모두 44편의 연극이 무대에 오릅니다. 여름 축제에 걸맞게 슬로건도 연극으로 떠나는 즐거운 휴가입니다. 성추문 파문으로 얼룩졌던 밀양 연극촌. 밀양 공연 예술제를 위해 연극인들이 다시 몰리면서 지역 공연 문화의 중심이었던 그 위상을 되찾을지 주목됩니다. 더운 날씨에도 열심히 연습하고 있으니까 공연 많이 보러 와주세요. 헬로티비 뉴스 송국희입니다. 밀양 삼랑진의 한 금속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25일 오전 8시 4분쯤 공장 내 알루미늄과 마그네슘이 쌓여 있는 곳에서 연기와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습니다. 마그네슘과 알루미늄은 물을 뿌릴 경우 폭발 위험이 있어 모래 등으로 불을 꺼야 해 소방당국은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9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추정하며 완전 진화까지는 2, 3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계속해서 떨어졌던 김해 아파트 거래량이 올 들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감정원의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1,588건에 그쳤던 거래량이 지난 6월 기준 12,529건으로 작년 거래량을 넘겼습니다. 그동안 김해 아파트 거래량은 2013년 23,317건에서 2014년부터 10,000건대로 떨어지며 지난해 가장 적었습니다. 김해시는 회복세에 더해 2016년 이후 준공된 대단지 아파트 19,000세대 입주율이 90% 가까이 되는 만큼 올 하반기 아파트 거래량이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창원시와 김해시를 오가는 광역 시내버스를 무료로 갈아탈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2020년 1월부터 창원 김해 간 시내버스 광역 환승 할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역 환승 할인제를 시작하면 광역 시내버스에서 내린 뒤 1회 한해 30분 이내에서 추가 요금을 내지 않고 다른 시내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경남도와 창원시, 김해시는 지난해 9월 창원 김해 간 광역 환승 할인제 협약을 체결하고 요금 정산 프로그램 개발 등 제도 시행을 준비해 왔습니다. 거창 농민들이 농민수당 조례 제정 주민발의 서명운동에 나섰습니다. 거창군 농업회의소와 거창군 농민회, 거창군 여성농민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거창군 농민수당 조례 제정 운동본부를 결성하고 25일 거창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농정의 근본을 바로 세우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보상하는 정책이 농민수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농업과 농촌, 농민은 식량 공급뿐만 아니라 환경 보전, 지역사회 유지 등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며 그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농민수당 조례 제정 주민발의 서명운동은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개월 동안 전체 유권자 중 1% 이상이 참여해야 합니다. 국내 최대 호러 테마 페스티벌인 고스트파크 2019가 합천 영상 테마파크에서 열립니다. 뜨거운 밤을 함께 즐기며 하얗게 불태운다는 브라이트번 부제로 펼쳐지는 이번 축제에서는 거리 공연과 호러 퍼포먼스 등 색다른 이벤트와 더불어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축제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24일 동안이며 휴무일 없이 저녁 7시부터 시작해 밤 12시까지 야간에만 운영됩니다. 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할리퀸과 좀비, 처녀귀신 등의 메이크업과 의상 코스튬을 하고 온 관람객에 한해서는 입장권 현장 구매 시 반값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BNK 경남은행은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을 돕기 위해 창녕 양파 2천만 원어치를 구매했습니다. 경남은행이 사들인 양파는 모두 25톤으로 이는 전국의 161개 영업점에서 고객 사은품으로 증정됩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경남은행이 창녕 양파 소비 촉진 행사에 동참해 준 것에 감사하다며 농가 소득의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창녕군은 소비 촉진 운동을 위해 창원시와 창녕축협, NH손해보험 등 여러 기관 단체의 양파 판매를 독려해 모두 7,700톤의 양파 소비를 촉진시킨 바 있습니다. 경남도와 경남농협이 관대 임산부에게 전국 최고 수준의 우대적금을 지원합니다. 두 기관은 25일 경남도청 중회의실에서 임산부 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 협약에 따라 도와 농협은 임산부 우대적금 가입자에게 1.5%의 우대금리를 지원하고 농협은 출산용품도 제공합니다. 적금은 올해 하반기부터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임산부가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를 기원하며 김해와 고령을 잇는 자전거 대회가 열렸습니다. 25일 오후 1시 수로왕릉 앞에서 출발해 이틀 동안 이어지는 100여 대의 자전거 행렬은 수로왕릉에서 함안 마리산 고분군을 거쳐
고령 지산동 고분군까지 총 169km 구간으로 펼쳐집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가야 고분군은 김해 대성동 고분군과 고령 지산동 고분군을 포함해 총 7곳으로 이달 말쯤 문화재청 심의를 거쳐 등재 신청 여부가 결정됩니다. 거창군은 25일 거창사과 50% 공동선별 공동계산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거창 사과 농가와 농협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부 설명회와 2부 토론회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1부에서는 정책 추진 경과 보고와 농협중앙회 안재경 국장이 마케팅 전략 발표를, 2부에서는 공동선별 투명성 확보 방안과 등급별 기초가격 결정 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거창사과 50% 공동선별 공동계산 정책은 과수농가의 위기에 따라 농가는 생산에 전념하고 판매는 지역 농협 등 통합 마케팅 조직을 통해 실시하는 새로운 유통 체계입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26일 오후 5시 40분 신어천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제4회 새마을 문고 작은 음악회에 참석합니다. 김일권 양산시장은 오전 10시 양산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되는 대학생 직무체험 해단식에 참석합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오후 8시 반 밀양 연극촌에서 개최되는 개막 공연에 참석합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오후 3시 거제시 비전 및 성과 보고회를 갖습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오후 2시 중림 어린이공원 물놀이장 개장식에 참석합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오전 11시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진행되는 경남농산물 제값받기 행사에 참석합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저녁 6시 합천호에서 진행되는 2019 합천 바캉스 축제 재회향후 고향 방문 행사에 참석합니다. 조근재 함안군수는 오전 10시 제25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에 참석합니다. 이선두 의령군수는 오전 11시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진행되는 경남 농산물 판매전에 참석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연일 꿉꿉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습도도 높은 데다가 양산과 밀양 등 일부 지역에선 목요일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랐는데요. 당분간은 30도를 웃도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토요일까지 최고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장맛비가 그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별다른 비 소식 없겠고 다시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물결은 최고 2m로 높게 일진 않겠지만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짧겠습니다. 유의 바랍니다. 눅눅하고 습해서 빨래도 잘 마르지 않겠지만 불쾌지수도 높습니다. 당분간은 적절한 실내 습도 관리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